저희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보조 정리가 이제 분할을 점점 세분할수록 하합은 더 크고 분할을 세분할수록 상합이 더 작다. 뭐 그 상황에 의해서 이제 바로 이제 분할의 상황이랑 무관하게 이제 여기 P1, P2는 이제 전혀 관계없는 분할이고 이제 하합을 구했을 때하고 상합을 구했을 때하고 이제 상합이 더 크다. 이 상황이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온다. 그래서 일단 전혀 무관한 분할이기 때문에 세분할 관계가 이제 만족이 될 만한 분할로 이제 합집합한 분할을 좀 데리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합집합한 분할은 P1에 대해서도 세분할 상황이고 얘는 P2에 대해서도 이제 세분할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세분할 쪽에 대해서 하합을 구했을 때가 더 크고, 물론 똑같은 분할이면 당연히 상합하고 하합은 당연히 높이를 더 큰 걸 곱한 게 당연히 크고, 그 다음에 역시 얘네들의 관계가 이제 합집합한 쪽이 더 세분할이고 이제 상합 같은 경우는 세분할 쪽이 더 작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P1 쪽의 하합하고 P2 분할에 대한 상합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상합합에 대한 상황은 뭐 분할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제 하합을 구했을 때하고 상합을 구했을 때하고 이제 상합 쪽이 항상 크게 성립한다. 그래서 지금 상적분, 하적분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고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이 표현을 하적분값, 이 표현은 이제 상적분값 이제 교재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 저희 수업하는 동안 이 이름 대신에 이 이름으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F에 대해서 상적분값, 그래서 여기 위에 발을 쓴 표현에 대해서 상적분이라고 교재에서 쓴 이름 대신에 저희 수업하는 동안 이 이름을 상적분값의 이름으로 적기로 하고, 여기 밑에 이제 여기 발을 쓴 게 하적분값에 대해서 쓰는 이제 교재에 대한 기호인데 저희 수업하는 동안 기호를 얘들 대신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상적분값하고 이제 하적분값의 이름은 저희 수업하는 동안 잠깐 이렇게 쓰기로 하고, 그래서 이 상적분값하고 이제 하적분값이 이제 같아지면 그걸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하기로 하고, 뭐 저희가 보통 쓰듯이 이제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여기 상적분값하고 이제 하적분값에 대한 정의 상황을 잠깐 적어 볼게요. 방금 전에 그 정리 내용을 다시 한번 이어가 보면, 그러니까 저기 제일 위에 명제부터 보시면 이제 x라는 집합에서 원소를 꺼내오고 y집합에서 원소를 꺼내올 때마다 대소관계가 이제 y집합에서 꺼내온 애가 더 크다면 x에서 상한 구한 거랑 y에서 하한 구한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은 방향 부동과 성립을 한다. 그래서 얘를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랑 같아요. 뭐 x가 옆반이고 y가 이제 뭐 우리 반인데, 옆반에서 한 명 데리고 오고 우리 반에서 한 명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데리고 와도 관계없이 우리 반 애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만족이 된다면, 옆반에서 가장 큰 애를 데리고 오고 우리 반에서 가장 작은 애를 데리고 와도 여전히 이런 관계가 만족된다. 그래서 원소들마다 다 이걸 만족하게 되면 저거 작은 쪽 집합에서 구해서 작은 쪽 집합에서 가장 큰 걸 데리고 오고 여기 큰 쪽 집합에서 가장 작은 걸 데리고 와도 여전히 이런 방향이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정리 내용이 이제 분할하고 관계없이 이제 하합에서 하합을 구할 때하고 상합을 구할 때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녀석에 대한 그 상한값을 저희가 하적분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이렇게 쓸 거고, 이 녀석에 대한 그 하한값을 저희가 상적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쓸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분할하고 관계없이 항상 이게 만족이 된다라는 상황에 의해서 여기 하합 쪽에서 이제 가장 큰 걸 데리고 오고
이제 상압 쪽에서 가장 작은 걸 데리고 와도 여전히 같은 방향의 부동호가 성립한다. 예. 그래서 방금 정리 내용에 의하면 상적분하고 하적분은 당연히 이런 크기 관계를 만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등호로 만족이 됐을 때는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부른 거가 돼요. 그리고 제일 첫 줄 내용을 지금 증명하는 과정을 잠깐 여기 적어놨는데, 조금 뒤에 이제 기출문제 상황에서도 사실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하는 기출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적은 풀이하고 이따 기출문제에서 적을 풀이하고는 아예 똑같이 적혀져 있어요. 우선 지금 한번 보시면 이거 이제 부정하고 출발하게 되면, 잠깐 이름을 잠깐 A, B라고 잠깐 바꿨고, 이 부등호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상한값은 어떤 양수를, 사실 양수는 지금 A하고 B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이제 A 값은 상한값이고, 상한값은 어떤 입실론 재료를 빼더라도 그 뺀 값하고 이 값 사이에 원소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상황을 만족하게 되고, 이 B라는 값은 지금 하한값인데, 하한값은 얼마를 더하더라도 그 더한 값 사이에 집합의 원소가 존재한다, 그런 상황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입실론 재료의 간격이 여기 절반 간격이 되도록 그냥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입실론 재료를 이 길의 이제 절반 값으로, 그래서 이 길의 절반 값으로 입실론 재료를 줬고, 그래서 여기서 입실론 재료를 뺀 값도 여기고, 여기서 입실론 재료를 더한 값도 여기에 지금 공통적으로 여기가 A에서 입실론 재료 뺀 값이기도 하고, B에서 입실론 재료 더한 값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입실론 재료에 대해서 이만큼 뺀 것에 대해서 집합의 원소가 이제 존재해야 되고, 예, 역시 여기 하한에서 얼마를 더하더라도 작은 쪽의 집합의 원소가 여기 존재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상한에 대한 정의하고 하한에 대한 정의 상황에 의해서 어떤 양수를 빼더라도 이런 원소가, 어떤 양수를 더하더라도 이런 원소가 이제 있어야 한다라는 상황을 만족하게 돼요. 당연히 y하고 x가 당연히 이런 관계가 만족하게 돼요. 예. 근데 원래 가정은 y에서 뽑은 애가 항상 큰 쪽으로 있어야 되는 게 원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정반대 상황이 일어났고 당연히 모순이 돼요. 모순이고 처음에 가정이 이제 틀렸고 이런 부등식이 만족돼야 한다. 자연스럽게 이제 성립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이따 기출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나와요. 그리고 여기 상적분, 하적분을 제가 아까 말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할하고 관계없이 이제 하합을 구하거나 이제 상합을 구하면 언제든지 상합 쪽이 더 값이 크다, 이제 크거나 같다라는 상황을 이제 항상 만족을 하게 되고, 결국은 분할을 점점 세분을 시키면, 그래서 이 상합에서 구한 다음에 P2 분할을 점점 세분을 시키면, 세분을 하면 할수록 계속 값이 작아지고, 이 상합 쪽은 세분을 시키면 결국 계속 작아지는데, 어차피 이 값이 맞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래로 유기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계속 작아지지만 어떤 하한값은 존재할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하한값, 결국 이제 분할을 가지고 와서 상합을 계산하고 점점 이제 계속 세분을 시키다 보면 작아질 텐데, 그 하한값이 정해 원비 공리에서 존재하고, 그 값을 교재에서 이제 적분 위쪽에 이제 발을 썼었고, 저희 수업하는 동안 이제 이렇게 좀 쓰기로 약속을 하고, 얘를 상적분 값이다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래서 이 상합은 분할을 점점 세분시킬수록 계속 값이 작아지고, 결국 얘가 맡고 있기 때문에 하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하한값을 상적분 값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고, 결국 얘 같은 경우는 세분을 결국 시키면 시킬수록 계속 값이 커지고, 또 역시 위에서 맡고 있는 값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얘가 이제 상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상한값을,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그 상한값을 저희가 하적분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적기로 해요. 그리고 얘네들의 크기 관계는 역시 얘가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 예.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같아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요 상적분 값과 하적분 값이 등호로 성립했을 때를 F가 적분이 가능하다에 대한 정의로 쓰겠다. 예. 뭐 간단하게 지금 상수함수 상황이 나왔는데, 뭐 상수함수 상황은
분할을 뭘 가지고 가도 뭐 큰 n 값도 얘가 될 거고 이제 작은 n 값도 얘가 될 거죠. 그래서 분할하고 뭐 관계없이 그냥 상합하고 하합 자체가 그냥 일정하게 나오는 상황이 당연하고, 그냥 분할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상합의 값도 하합의 값도 그냥 일정하고, 높이는 계속 1이고 뭐 밑변도 계속 1이니까 그냥 1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뭐 이 녀석의 극한값도 얘가 나오고 이 녀석의 극한값도 당연히 얘가 나오는 상황이 돼. 뭐 상수함수니까 너무나게 당연하게 이제 등호가 성립하고 당연히 적분이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예제 이번에 유리수 무리수에서 이제 값이 다르게 정해되어 있는 함수, 여기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뭐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적분이 가능하냐, 뭐 사실 뭐 분할을 뭘 잡아도 어차피 그 소구간 내에는 뭐 유리수든 무리수든 얼마든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분할을 뭘 잡아도 이제 상합을 구할 때 그 큰 m 값은 당연히 1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분할을 뭘 잡아도 이제 하합을 계산할 때 그 작은 m 값은 당연히 0을 사용하는 상황이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합에 대해서 구해낸 값하고 뭐 하합에 구해낸 값에 대해서 당연히 곱하는 값이 당연히 틀리고, 뭐 결국은 이제 이게 달라지는 상황이 되고, 결국 이제 상적분 값하고 하적분 값이 뭐 당연히 달라진다. 예. 당연히 적분이 가능하지 않다. 예. 뭐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가 돼.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절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뭐 요 기출문제나 아까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분할하고 무관하게 그냥 상합하고 하합이 일정한 값이 나오고, 상적분하고 하적분이 그냥 당연히 값이 이제 쉽게 나오는 경우니까 뭐 정의대로 확인하는 게 이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보통의 경우는 이런 값을 이제 구하는 상황이 이제 불편한 상황이 있을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정의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 좀 필요한데, 여기 7장 2절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이 상황을 이제 거의 사실 정의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정리 내용을 보자면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아까 이제 상적분 값과 하적분 값이 같다. 그게 약간 정의였는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명제로 이제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상합하고 하합의 차이가 원하는 만큼 작게 되는 그런 분할이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상적분 값과 하적분 값이 같다에 대한 동치 명제고, 이 상황은 이제 사실상 거의 정의로 써요. 그래서 제가 적분이 가능하다를 보여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는 이 차이를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드는 게 가능한 이런 분할을 딱 보여주는 상황으로 해결을 하는 거를 거의 정의로 쓰게 된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양쪽 방향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쪽 방향이 상적분 값과 하적분 값이 이제 같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주고 나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분할을 보여라가 이제 이쪽 방향인데, 이게 가정되어 있는 게 저쪽 방향이에요. 얘네 둘이 이제 같은 값이다가 이제 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상합에 대해서 하한 값이에요. 그래서 하한 값이니까 하한 값은 얼마를 더하더라도, 그래서 이 상한 값에서 얼마를 더하더라도 그 더한 값하고 이 값 사이에 어떤 집합의 원소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녀석이 이제 하한이다라는 상황의 정의 상황에 의해서 얼마를 더하더라도 이 값하고 이 더한 값 사이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적당한 게 이제 존재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분할이다라는 게 잡히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이 하적분 값에 대한 상한값이고, 상한값은 얼마를 빼더라도 그 뺀 값하고 이 값 사이에 어떤 집합의 원소가 이제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적당한 분할이 존재해서 요 값하고 요 값 사이에 들어간 적당한 분할이 존재하고, 또 뺀 값에 대해서 요 값하고 요 값 사이에 또 적당한 이제 분할이 이제 존재한다. 그럼 정확하게 이 차이는 당연히 이 차이를 넘어갈 리가 당연히 없고, 결국 원하는 게 입실론의 차이가 안 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를 입실론 간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간격이 당연히 입실론 간격보다 작은 게 거의 자명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2분의 이플론 제로를 뭐 좌우로 이제 벌린 상황에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뭐 여기 존재하는 요 값들에 대한 상황도 당연히 이플론 차이를 넘지 않게 된다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적당한 분할들이 존재해서 요 사이에 들어가고 뭐 요 사이에 들어간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만족이 된다. 근데 저희가 또 합집합 분할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P1하고 P2의 합집합 분할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합집합 분할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더 세분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안쪽으로 여기보다 더 안쪽에 들어갈 거고, 당연히 이런 상황을 P라는 분할로 택하게 되면 더 안쪽에 있는 값이 될 거고, 그 녀석의 차이도 당연히 이플론 차이가 당연히 안 넘는다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할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이런 세 분할을 P로 택하면 저 P가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분할에 해당한다. 결국 이제 상한이 갖고 있는 정의하고, 그러니까 상한이 갖고 있는 정의하고 하한이 갖고 있는 정의 상황에 의해서 존재성이 바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세 분할을 택하면 여기 오른쪽 방향에서 원하는 분할에 해당한다. 반대 방향도 보시면 이제 반대 방향은 이런 분할이 있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나서 이제 상합하고 하합이 같다라는 걸 확인하는 상황이 반대 방향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분할이 하나 존재해요. 분할이 하나 존재해서 그래서 이 폭이 이플론이 넘지 않는 분할이 이제 있다. 이게 결국 오른쪽 방향에 대한 가정이고, 사실 이 녀석의 이제 상한값하고 이 녀석에 대한 그 하한값은 요 사이에 결국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값하고 이 값은 얘네들에 대한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결국은 얘네들의 차이도 이플론을 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바깥쪽에 대한 간격이 이미 이플론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상황도 당연히 이플론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보장되어 있고, 당연히 0보단 크고, 그래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얘가 당연히 0보단 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얘가 결국은 0보다 크면서 이쪽에 있다라는 상황은 뭐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아야만 한다. 그리고 왼쪽에 대한 상황들이 그대로 만족이 된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동치 상황이 성립하고 이제 거의 이제 정의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여기 아까 기출문제 나와있던 함수 이제 다시 나와 있는데, 결국 얘는 뭐 분할이 뭐냐랑 이제 관계없이, 이미 분할의 모양이랑 관계없이 상합하고 하합에 대한 상황들이, 상합을 구할 때는 얘를 큰 M 역할로 쓰면 되고 얘를 작은 M 역할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미 1하고 0으로 이미 아예 고정돼 버렸던 상황이고, 얘는 그냥 계속 1이었고 얘는 계속 0이었기 때문에 뺀 차이는 그냥 1로 일정하고, 결국 원하는 만큼 작아지는 상황의 분할은 못 찾는 상황이다. 뭐 그대로 자연스럽게 뭐 불가능하다, 적분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냥 여기 항등함수 나와 있는데, 저희 뒤에 가면 이제 정리 내용으로 만나는 것 중에 이제 연속함수가 적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단조함수도 적분이 가능하다. 차례대로 나오는데 얘는 연속함수이기도 하고 단조함수이기도 해서 그 정리 내용에 의하면 뭐 적분이 가능한 게 뭐 당연하고, 그냥 이 함수에 대해서 그냥 그 등분할을 가지고 이제 상하합의 상황들 좀 계산해 보면서 앞에 나와 있는 정리 내용에 맞는 분할을 찾는 걸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계산 과정에 대해서 잠깐 적어보고 가려는 예제예요. 그래서 저기 등분할을 택했을 때 그래서 저기 정의역 구간을 n등분할 n등분할을 시켜서 잠깐 pn이라고 적고, n등분할 시킨 분할의 이름을 약간 pn이다라고 적고, 저 상황에 이제 상합하고 하합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뭐 계속 이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k번째 분할 쪽에 대해서 뭐 가장 큰 값을 찾아내겠다라는 상황이, 그래서 k번째 소구간에 대해서 결국 가장 큰 값을 찾아내려면 오른쪽 고점이 대입되는 상황을 가장 큰 값으로 쓰는 게 될 테고, 왼쪽 고점을 대입한 게 가장 작은 값이 될 거여서 상합을 구할 때는 이제 오른쪽 고점이 이제 대입되는 거를 이제 높이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얘가 대입되는 상황을 높이로 쓰고, 빼는 그대로 이제 n분의 1 상황이 되고, 그래서 뭐 n제곱이 나가고 나면 그냥 k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이제 더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2분의 n 더하기 1이고, n을 소거하면 상황이 이렇게 되고, 하합은 이제 왼쪽 고점에 대한 상황들이 대입되는 상황이 정확하게 이제 높이 값을 확인하는 상황이랑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작은 m 자리에 쓰는 상황이고, 역시 n제곱이 나가고 나면 k-1에 대한 시그마 계산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k-1의 시그마 계산을 시키면 2분의 n 빼기 1이고, 역시 n을 약분하면,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은 계산으로 등분할에 맞는 상합과 하합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둘을 빼보면 여기 마지막에 결과물들을 이제 두 개를 빼보면 여기 n이 하나 있어요. 네, 분모에 약분되고 나서도 이제 n이 하나 있고, 결국 빼보면 n분의 1이 되죠. n분의 1이 되고, 예, 그러면 결국은 뭐 입실론이 주어지게 되면 그 입실론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이런 n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찾은 n을 가지고 가서 n등분할을 시켜 놓으면 그 n등분할의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이제 바로 된다. 예. 뭐 다음 기출문제를 볼게요. 다음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유리수하고 무리수에서 이제 x하고 x제곱으로 이제 정의가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적분이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인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유리수 쪽에서는 뭔가 이런 값들로 값이 대응되고 있고, 무리수 쪽에서는 뭔가 이런 값들로 이제 값이 이제 대응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뭐 0일 구간인데 사실 0일 구간 쪽에서만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증명 과정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0일 구간 쪽만 보더라도 저희가 결국은 이런 값들이 함수값으로 나오고 이런 값들이 이제 함수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적분 값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쪽의 넓이보다 이제 작게 나올 것이고, 상적분 값 같은 경우는 이 직선 밑의 넓이보다 이제 크게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그래서 이 직선 넓이, 직선 밑의 넓이보다 더 크게 상적분, 그러니까 상합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 곡선에 있는 아래 넓이, 그 넓이에 대한 값보다 하합들이 더 작은 상황이 나올 것. 구체적으로 여기 직선으로 밑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그냥 삼각형 넓이고 그냥 2분의 1이 나오고, 제가 여기 x제곱 밑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건 당연히 3분의 1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값들보다 더 작게, 2분의 1보다 더 크게 상합하합이 나오는 걸 계산으로 충분히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 뭐 그렇게 풀이 과정을 적었어요.
그래서 풀이를 적을 때 저희가 이제 뭐 하합을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3분의 1 같은 경우가 이 곡선 밑에 넓이, 이 곡선 밑에 넓이가 정확하게 3분의 1이고 하합은 당연히 이제 그거보다 더 작게, 그래서 그 3분의 1보다 더 작게 되는 걸 계산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주고, 삼각 같은 경우는 이 직선 넓이, 직선 밑에 넓이보다 더 크게, 그래서 직선 밑에 넓이보다 더 크게 나오는 걸 저희가 계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상합에 대해서 2분의 1보다 크게, 뭐 하합에 대해서 3분의 1보다 작게, 뭐 그런 상황들을 계산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상적분과 하적분도 결과적으로 그런 부등호를 만족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당연히 같아질 일이 없어요. 같아질 일이 없다. 이제 그래서 적분이 가능하지 않다. 예. 결국은 이제 굉장히 많은 값들이 여기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적분하고 상적분이 같아지는 일이 불가능하고 적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일 구간 쪽에서 그런 얘기를 확인하게 되면 물론 더 큰 구간에서 적분이 가능하지 않은 걸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을 좀 볼게요. 그래서 0일 구간에 대해서 상하합에 대한 계산 과정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합을 먼저 쓰고 있는데, 상합을 계산을 할 때 여기 소구간, 여기 K번째 그 소구간에서 봤을 때에 대해서 저희가 상합을 계산을 할 때 결국 이 오른쪽 끝점을 여기 1차 시계에다가 넣었을 때가 상한값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구간에서의 오른쪽 끝점을 이 직선식에다가 넣으면 그게 상한값이다요. 직선식에다 넣으면 그대로 xk가 될 거죠. 그래서 그 오른쪽 끝점을 그 직선식에다가 넣은 것이 결국은 그 상합을 구할 때에 대한 높이값에 해당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쓰는 게 결국 상합에 대한 계산을 하는 상황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해요. 그 다음에 제가 계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계산이 가능한 식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xk라는 부분을 여기 xk라는 부분을 똑같은 거 더하고 이제 2분의 1을 나눠주게 되면 당연히 이제 등호 관계를 쓸 수 있고, 여기 밑에 쓴 식을 보면 그 xk 중에 하나를 이제 xk 빼기 1로 이제 교체한 식에 대해서 식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분할은 이제 오른쪽으로 쓴 애들이 당연히 큰 게 돼요.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은 얘가 더 오른쪽 점이고 오른쪽 점이 더 큰 상황이 돼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저기 xk 자리를 이렇게 2분의 1하고 이제 곱한 식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바꾼 식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시키게 되면 결국 여기 전개하면 제곱끼리 이제 뺀 식이고, 이제 제곱끼리 뺀 식이고 이제 차례차례 넣게 되면 사이사이는 다 지워지죠. 다 지워지고 n이 들어간 거 하나 남고 이제 1이 들어간 거 하나가 남고, n이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 끝점이고 1이 들어가면 이제 왼쪽 끝점이고, 예, 가서 0일 구간에서 지금 분할했기 때문에 n이 들어간 건 1이고 1이 들어간 건 0이 돼요. 그래서 뭐 1의 제곱하고 0의 제곱 빼면 1이고 뭐 1이다, 2분의 1이다. 예. 다 지워지고 이제 끝점만 계산이 남아서 정확하게 이런 계산을 시킬 수 있고, 정확하게 2분의 1보다 더 크다. 상합은 분할이 뭘 가져와도 2분의 1보다 크다. 이제 하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식은 역시 K번째 소구간에 하합을 구할 때는 여기 왼쪽 끝점을 2차 식에다가 넣어줄 때가, 그래서 왼쪽 끝점을 이 2차 식에다 넣어줄 때가 제일 작은 높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왼쪽 끝점을 2차 식에다가 넣어주는 저 상황이 정확하게 이제 하합을 계산한 상황하고 일치한다. 역시 이제 계산 과정을 저희가 계산이 가능한 식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세제곱 빼기 세제곱식에 대한 상황들을 좀 이용할 거고, 얘를 분해하면 이렇게 분해가 될 거고,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상황을 이제 다시 적어보면, 얘를 똑같은 거를 역시 3개 더하고 3을 나누면 이제 등호고, 그래서 3번 더하고 나서 3이 나눠주면 다 이제 등호 상황이 되고,
제가 이 세제곱 빼기 세제곱식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식이 그대로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식에 대해서 저 식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 여기는 아예 똑같이 써져 있고, 여기는 xk 빼기 1이 2개 있었던 부분을 한 군데를 xk로 바꿨고, 여기는 xk 빼기 1이 2개 있던 거를 2개 다 이제 xk로 바꿔서 xk 빼기 1이 들어갔던 부분 중에 일부분을 xk라는 부분으로 바꿔준 식에 해당하죠. 그래서 xk 빼기 1의 몇 개를 xk로 이제 바꿔준 식이고, 당연히 여기 xk 빼기라고 xk는 당연히 오른쪽 점이 더 큰 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점이 들어간 게 더 크게 될게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하고 3분의 1하고 요 곱한 식에 대해서 그대로 xk가 들어간 쪽이 더 크다라는 식이 성립하고, 그대로 이 축을 전개하면 세제곱기를 뺀 식이고, 역시 시그마 계산이지만 사이사이가 다 지워지고 맨 끝에 점들만 남아서 맨 끝에 점들 1의 세제곱하고 0의 세제곱만 남는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3분의 1보다 더 작다. 예. 그래서 상합에 대해서 하합에 대해서 결국 그런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뭐 상적분과 하적분도 여전히 같은 방향 부등호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뭐 이 차이는 어차피 작아질 일이 없다. 예. 작아질 일이 없고 같아질 일이 없다. 예. 그래서 적분이 가능하지 않다. 뭐 과제로는 뭐 역일 구간 말고 뭐 1, 2 구간에 대해서 뭐 같은 방향으로 상적분하고 하적분에 대한 부등식을 좀 활용을 해서 뭐 적분이 불가능하다에 대해서 역시 좀 확인을, 이쪽 구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계산 과정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정리가 이제 연속 함수들, 저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들이 이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또 이제 단조 함수 단조 함수도 이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그 정리 내용 이제 두 개를 볼 건데, 그 중에서 연속 함수가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에 대한 기출 문제가 몇 번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명제 상황은 이제 A, B 구간에 대한 명제고, 이제 기출 문제는 이제 영일 구간에 대한 문제였는데, 뭐 맥락상 아예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구간만 이제 영일 구간으로 이제 숫자로 나온 것 뿐이고, 제가 저런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적분이 가능한 것이다. 그걸 확인하는 기출 문제였던 상황이에요. 뭐 과정을 좀 이 기출 문제로 볼게요. 이 상황을 보면 저희가 등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끝점이 넣어진 상황으로 써져 있죠. 그래서 등분할을 하게 됐을 때 오른쪽 끝점을 함수에다가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등분할을 하면 밑변 길이는 계속 n분의 1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값을 계산한 거에 대한 극한값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건데, 사실상 적분이 가능하다를 확인하는 상황하고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속함수, 제가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이제 평등연속까지도 만족을 하는 함수고, 평등연속에 맞는, 그러니까 평등연속의 정의 안에 등장하는 그런 델타가 자연스럽게 있고, 그 델타를 이용해서 제가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이제 평등연속의 상황이 그대로 이제 만족이 되고, 그러면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이제 델타 반경에 있는 점 xy에 대해서 함수값의 차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작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A, B 구간이면 뭐 거기에 맞도록 이제 식을 적당히 이제 조절하는 거를 이제 상수배를 적당히 해주시면 돼요. 지금 상황은 이제 영일 구간이어서 그냥 이렇게 썼고, 그 저기서 등장한 저 델타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큰 n을 잡으면 이제 n분의 1이 델타보다 작게 되는 저런 n분의 1이 잡히는 n이 있고, 그 n에 대해서 그 n등분할을 시켜 놓으면 잠깐 pn이다라고 적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n에 대한 n등분할을 시키면 그대로 소구간들에 대해서 상한값을 큰 m으로 이제 소구간들에 대해서 이제 더 하한값을 이제 작은 m이다라고 이제 썼고,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놈이라고 부르고, 그 소구간들의 그 길이값, 그러니까 소구간들도 어차피 유한계가 있고 소구간들의 길이값 중에서 가장 큰 값, 뭐 지금은 이제 등분할을 잡았기 때문에 다 일정하고, 당연히 가장 큰 값은 이제 n분의 1이 돼요. 그리고 n분의 1은 사실 델타보다 이제 작게 이제 잡아놓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 단계에서 어차피 함수값들의 차이가 이제 입실론보다 이제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하나안에 대한 차이도 등호 정도 들어간 상황으로 쓰는 게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각 소구간들마다에 대해서도 그 상하나안의 차이를 적을 때도 그냥 입실론에다가 등호 넣어준 상황으로 충분히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하나안에 대한 차이도 그냥 등호 정도 넣어주고 입실론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 그래가지고 상하배합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시키면 이 차이는 이제 입실론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 그래서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상황으로 이제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입실론은 당연히 시그마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고, 나가게 되면 이제 밑변 길이에 대해서 이제 다 더하는 상황들이 지금 밑변 길이를 다 더하면 1이죠. 지금 전체 구간 길이가 1이니까, 정역 구간 길이가 1이니까 그대로 이제 입실론이 된다. 그래서 상하भा합의 차이가 이제 입실론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가 만족되는 그런 분할이 있다가 이렇게 등분할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결국 만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적분이 이제 가능하다. 적분이 가능하고,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상하भा합에 대해서 점점 세분화를 시켰을 때에 대한 값이 적분값으로 이제 가까이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 그러니까 상합에 대한 극한이든 하합의 극한이든 그냥 적분값이 된다. 적분이 가능했으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 녀석이 그 오른쪽 등분할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끝점에 대해서 넣었던 상황인데, 당연히 어차피 오른쪽 끝점이든 무슨 점이든지 간에 어차피 구간에서 어떤 점이 하나 들어갔을 때에 대한 상황이니까 상합하고 하합에 대해서 당연히 부동식이 이제 만족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적분이 가능하다를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극한값도 적분값, 이 녀석의 극한값도 이제 적분값이다. 조임 정리에 의해서 가운데 낀 녀석에 대한 극한값도 정확하게 적분값이다. 결국은 이제 존재한다에 대한 확인을 마친 거랑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존재한다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질적으로 적분이 가능하다에 의해서 확인을 한 것이 되죠. 그래서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그걸 확인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이 가능하고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극한값도 그 적분값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이에 낀 애도 이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이에 낀 애도 결국은 그 값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확인한 거랑 거의 유사한 논리로 이런 녀석에 대한 극한값이 이제 존재한다, 뭐 적분값으로 이제 가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하는 문제 뭐 거의 비슷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구간이었으면 저희가 등분할을 시켰을 때의 상황이 총 길이가 b 빼기 a니까 그걸 n으로 나누면 그게 등분할 시키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할 때도 여기에서 확인할 때 증명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음 기출문제도 이제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뭐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기출문제가 곧 또 나오는데, 저희 잠깐 쉬었다가 뭐 이 기출문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